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경제.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가히 가렴주구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종부세가 최고 매년 6%씩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도 13.4%라고 하는 엄청난 취득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요, 최고 82.5%까지 부과하고 있고요. 소득세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49.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도 50%가 최고 구간이지만은요,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60%까지 부과하고 있으니 엄청난 정말로 세금 폭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된다면요, 모두가 못 사는 사회가 됩니다. 레퍼 곡선을 참조하듯이요,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루빨리 세금 폭탄의 지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경제 발전의 주요 기여자는요, 정부도 아니고 가게나 개인도 아닙니다.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해주고 정부는 시장 개선만 해준다면 국민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경제가 발전하면 모두가 부자로 생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라고 한다는 것은 물질과 의식이 동시에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기업 정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고용을 증대하고 창업을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전 국민이 고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 강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활동은요, 바로 법인세뿐만이 아니고 유발세를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지방세, 기타 세금들을 전부 다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 때요, 감세 정책으로 미국이 전에 없는 경제 호황을 겪었다는 것, 그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사회 소외계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선별적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시키는 것인데요.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요. 소득세율도 대폭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비과세하죠. 왜냐하면요, 고가주택도 과세를 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가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뭐 부동산 용적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고증 제한을 풀고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택 공시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시켜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해소시켜야 되겠고요. 물론 종부세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부동산 대출과 관련돼서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LTV를 70% 이상으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DTI도 70% 이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제반 규제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제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고요. 전월세 신고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제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택거래 신고제나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로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친기업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죠.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구간이 27.5%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10억 이하는 5%라든가 10억 초과는 단순하게 10%만 부과해서 모두가 창업하고 법인 활동을 활성하게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 규제를 철폐하고요. 친기업 정책을 전환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해고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요, 근로자 해고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엄격했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성이 거기에 따라서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요, 투자 촉진법을 제정해서 세제 지원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요, 상속했을 때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죽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가업승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가업승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상속세 과세 이연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상업계의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하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최고 구간이 49.5%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소득세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는 20% 정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전 국민의 납세 의무를 위해서 소득세 최저한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좀 낼 수 있도록 십시일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은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개입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태평성대에는 임금이 누군지 모른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어사방문서가 유명한 시대는 잘 사는 시대가 아니다. 가렴주고와 약탈이 횡행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 모두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정부라도 가장 나쁜 시장보다 좋지 못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떨까? 모두가 잘 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